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을 때 경제 사회 정책을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에 앞으로 분양할 단지의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국내 증시 큰손 국민연금이 이르면 14일부터 1조 원 규모의 주식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미 대선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낀 국내 증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시가 연일 안개 속을 헤매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목들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여야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오늘 통일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총리직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경제, 사회 정책을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회 정책 모든 전반에 걸쳐서 총리의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리 내정자는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 국정을 냉장고 안에 든 음식에 비유하며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국정도 멈춘 만큼 상한다며 경제, 산업 등 국가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와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반대하며 국회와 국민이 중심이 돼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에 대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의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진행에 따라 박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예고했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 등의 제도를 강화한 건데요. 애초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오면서 앞으로 분양할 단지는 웃돈을 붙여 파는 단기 전매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이 정부가 이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서 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주택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 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였고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청약 순위 조정,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네, 국토부의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청약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자, 우선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내다 팔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분양권 시장에선 분양받는 사람이 10% 정도의 계약금만 내고 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 시점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강남과 송파, 서초, 강동구 등 강남 4개구와 과천 등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에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를 못해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청약 1순위와 재당첨 제한을 뒀는데요. 기존에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이 가족들을 총동원할 경우엔 사실상 청약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도 투기 수요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등 일부 지역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 구성원들은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제한을 뒀습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 저강도 규제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시장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업계에선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의 강력한 제재는 아니었지만 예상보다는 센 규제라는 반응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정도, 강화하는 정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전매 금지까지 카드를 좀 꺼내놨기 때문에 예상보다 지금 강도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자,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이 서울 전역과 신도시, 지방 일부로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도 입주 시점까지 금지되면서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며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규제가 신규 분양 쪽에 한정되면서 저금리 시대의 재건축 투자 수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대책으로 기존의 분양이 끝난 단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인기가 여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할 단지에선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이익을 보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인기는 시들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시장이나 분양권 전매 시장도 11월 전후로 양극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분양했던 사업장들은 거래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빠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이날 대책엔 강남 4구와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분양권 전매 규제를 입주 시점까지 하더라도 이 입주권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로 일부 가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효과와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달간 강남 지역 재건축 조합 8곳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재건축 조합을 현장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조합 운영과 분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져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각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원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4개 팀, 모두 34명이 투입됩니다. 점검 대상은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 재건축단지 8곳의 재건축 조합입니다. 이달 서초구 잠원한신 18차, 강남구 개포시형, 강동구 풍나무성, 강동구 고덕주공 2차 등을 점검하며 다음 달 점검 대상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 점검은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항목은 재건축 조합이 용역 계약과 회계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분담금 등 관리 처분 계획의 적정성 등입니다. 국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이 이르면 14일부터 위탁 운용사를 앞세워 1조 원 규모의 주식 쇼핑에 나섭니다. 이에 최근 들어 낙폭이 컸던 코스닥 시장 종목이나 중소형주의 주가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르면 14일부터 1조 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식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조 원대 자금을 맡길 위탁운용사를 다음 주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주말까지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 영향 등으로 먹구름이 낀 국내 증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형주 쏠림 현상 등으로 소외돼 어려움을 겪어온 코스닥 종목이나 중소형주가 반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래도 자금을 투입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대선 불안감도 있고 주가가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적으로는 안정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또 연말까지 추가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최대 20조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과의 투자 비중, 시장 여건, 장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증시에서 직접과 간접 투자 형태로 1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 수준으로 그중 99조 원이 국내 증시에 투입돼 있습니다. 직접 운용 규모는 53조 원에 이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증시가 연일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국내선 최순실 게이트, 미국에선 트럼프 리스크라는 겨박제에 둘러싸여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국내 증시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순실 사태가 전국 혼란을 야기하며 주요 국방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 씨가 일부 방위 산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산주가 들썩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 24일 7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6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는 5만 8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한화테크인도 6만 4천 원대에서 4만 원대 후반까지 급락했습니다. LIG 넥스원과 아스트 등 다른 방산주 역시 오늘 약간 올라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CJ그룹주도 오늘은 반등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휩싸여 그동안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CJ그룹이 현 정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 최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CJ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진상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가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 등은 CJ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연말 비수기를 맞아 각종 할인 이벤트를 쏟아내며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올해가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 공세에 나선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11월 본격적인 연말 할인전에 돌입했습니다. 내수 판매가 부진해 연말 판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막판 뒤집기에 나선 겁니다. 현대차는 주력 모델인 소나타와 그랜저를 중심으로 할인율을 키웠습니다.
그랜저 HG의 할인율은 5%에서 7%로 높였습니다. 또 최대 60개월 특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소나타 2016년형은 10%, 2017년형은 50만 원 내렸습니다. 기아차도 연말 파격 행보로 판매 공세에 나섰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때보다 차종수를 2배 늘려 1만 대를 선착순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모닝 10%, K3 5%, K5, K9 7%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GM은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1월 구매 고객에게 2016년형 아베오, 크루즈, 올란도 트랙스 등 4개 차종 구입돼 취득세 7%, 자동차세 1년치를 깎아줍니다. 쌍용차도 앵콜 쌍용 세일 페스타를 통해 자체적인 세일 페스타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크런두시를 일시불 혹은 정상 할부로 구매할 경우 선착순 700명에게 등록비 7%를 빼줍니다. 르노 삼성도 할인 공세로 판매 확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달 QM3 구매 고객은 최대 250만 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태블릿 내비게이션도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통신 3사의 IoT 전용망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SK텔레콤이 로라 네트워크 기반 전국망을 구축한 데 이어 최근 IoT 빌트인 아파트를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KT와 LG유플러스가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IoT 전용망인 NB-IoT의 기술 표준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IoT 전용 네트워크 상용화를 공동 추진합니다. 양산의 NB-IoT 네트워크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화를 함께 추진하고 내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회사의 협력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눈길을 끕니다. SK텔레콤이 지난 7월 IoT 전용망인 로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장 선점에 나서자 KT와 LG유플러스가 NB-IoT 전용망 공동 구축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KT와 LG유플러스가 표준 기술로 삼겠다고 발표한 NB-IoT는 범용의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는 로라와는 달리 LTE 전국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나 외곽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KT와 LG유플러스의 설명입니다. 기존 LTE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커버리지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면허받은 주파수 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SK텔레콤은 로라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탄탄한 만큼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7월 국내 로라 전국망을 구축하고 사업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로라 전국망이 구축된 국가는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17개국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에서 0.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한 뒤 올 들어 열린 7차례의 회의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대선을 엿새 앞두고 금리 인상의 부담을 느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연방 기준금리의 인상 근거는 강화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당분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계속된 진척을 보여주는 일부 추가 증거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경제가 동력을 쌓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CNN은 12월 금리 인상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연준이 다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금융전문가 10명 중 3명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1,3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취약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 조정, 저성장 저물가 기조의 고착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을 복수로 응답한 결과에서도 가계부채가 70%로 가장 많이 거론됐습니다. 지난 4월 한은 조사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응답이 5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16%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1년 이내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은 23%로 지난 4월 조사 때의 15%보다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기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 비중도 같은 기간 40%에서 44%로 커졌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44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17만 3천 명, 2.8% 늘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도 32.8%를 차지해 1년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성별과 나이, 교육 수준과 근속기간 등이 모두 같고 단지 근로 지위만 다르다고 가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0.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제 받는 임금을 봐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9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7천 원, 1.8% 오른 반면 정규직 임금은 279만 5천 원으로 9만 9천 원, 3.7% 늘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일부터 시작된 신형 그랜저의 사전 계약 건수가 하루 만에 15,973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사전 계약을 시행했던 차종 중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객사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10나노 3세대 공정을 공개하는 등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3,751억 7천만 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 등 통화 표시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자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와 휘닉스 파크 스키장이 국내 스키장 중에서 처음으로 4일 개장합니다. 작년보다 23일 빠른 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초겨울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는 없겠고요.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일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중부지방으로 구름대가 유입되겠지만 비 소식은 없고요. 내일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고요. 이 서풍을 타고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마스크와 모자를 챙기는 게 좋겠네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기 시작해 내일은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 강릉 18도, 울진 1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낮 기온 광주, 부산 18도, 대구 17도로 예년 수준으로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부분 지방이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만 일요일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